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4월 1일 월요일 기업 설명회 IR 관련해서 42페이지짜리 자료 업데이트 내용 하편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2페이지짜리 IR 자료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생혈관 억제, 그 다음에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반응률을 높이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허가가 되면 지금 현재로는 이제 감넬리주막과의 어떤 이제 파트너 관련되는 부분만 됩니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로슈 같은 경우는 서로 크로스오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라든지 머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그 약물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크로스오버를 서로 이제 교차적으로 계속 이제 파트너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보세라님과 감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가 받으면 이 리보세라님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장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빅파마들의 러브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전에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들을 극복하는 이제 임상 데이터라든지 기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의 확장에 대한 어떤 포텐셜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계속 이제 살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그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허가를 이제 받게 되면 이런 이제 피보탈 이제 스타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상 개수가 뭐 몇백 개 정도가 대부분 되고요. 강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임상 소요 기간들이 그 가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바이오 의약품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부각이 된다는 말은 기존의 케미칼 의약품들 자체가 이제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 옵션들이 줄 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나왔던 부분이고, 가면 갈수록 이제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가는 소요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이제 약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뭐 계속 높아진 어떤 흐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R&D 이제 성과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 2021년도 2020년 비교해 보면 승인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많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존에 나왔던 약물보다 효과가 더 좋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부작용이 낮아야지만 신약으로의 어떤 이제 허가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굳이 이제 신약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효성이 그 효과가 더 좋든지 부작용이 앞서보다 그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약물이 있는 상태에서 후속 약물의 어떤 승인 과정은 절대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비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이제 임상 비용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는 거죠. 이 ROI라는 것들은 이제 뭐 총자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모에는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돈을 부어 가지고 이 수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ROI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빅파마가 어떻게 하냐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많이 못 내었을 때는 적절한 부분들을 라이센스 인해서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플랫폼 가치가 있는, 그리고 이제 병용을 한다든지 삼중 병용을 한다든지 기존의 약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매출 증가에 관련되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관문 억제제가 중심이 되어서 항암제 라인이 가기 때문에 병용 파트너로 가치 있는 어떤 회사들의 어떤 러브콜이라든지 가치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회사 개요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열사 구조고. 그래서 이제 HLB의 파이프라인에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리보세라님 원 프로덕트 이제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을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사례를 통해서 진영호 회장이 이제 여러 번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 이런 자금 조달을 해서 뭐 CB나 BW를 통해서 이제 이미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 그 다음에 HLB 제야 이런 부분을 확장했던 게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빅파마라고 하면 뭐 100개가 넘어가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그러니까 NDA 신청을 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이 한 10개 정도, 그리고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빅파마에 준하는 어떤 R&D 가치를 갖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님 중심의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교모세 포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리스모의 까티라든지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삼상의 가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보세럼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가면 테라피틱스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입니다만 임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까티 관련해서 베리스모 쪽에 뭐 글로벌이라든지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노믹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교모세 포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라든지 여기도 계속 이제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자금들이 소요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뭐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은 R&D 가치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보세라님 이번 이제 가남 쪽에서 허가와 상용화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R&D를 개발할 때는 훨씬 더 이전하고 좀 다른 상태에서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주가의 어떤 수준으로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제 가정들을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되었던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NDA 과정, 3월 말에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도 이제 끝났죠. 이제 여기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서도 많이 이제 질문하셨던 게, 그 스탠다드 리뷰가 아니라, 스탠다드 리뷰이기 때문에요. 그 프레퍼 그 리뷰 형태가 아니니까 10개월은 딱 정해져 있고, 이제 포드파 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이제 리미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제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에 이제 중국 쪽에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허가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리스크도 많이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 리뷰의 마지막 리뷰의 결과가 좋게 되면 굳이 이제 이 리미트 기간 5월 16일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기사로 이제 이번 주에 4월 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FDA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서도 리뷰 과정에 대해서 호평을 받으면, 그러니까 자문위 개최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니까, 특별한 이슈는 이제 CR 레터거든요. CR 레터에서 문제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5월 16일 이전에 이제 뭐 될 가능성이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이후 이제 상업화 과정에서도 이제 9월 3일이라고 출시 예정일을 잡았던 부분들도 다른 이제 비교되는 이제 허가 이후에 출시되는 어떤 과정을 봤을 때 빠르게 되는 거는 한 달에도 이제 출시를 되는 뭐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늦는 거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 허가가 되어도 내년도에 뭐 출시, 요렇게 계획 잡혀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번 이제 출시 9월 달에 한다면 작년 이제 초부터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조기에 출시를 하는 어떤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NCCN 등재라든지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은 업데이트가 이 항암 라인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다른 어떤 이제 그 신약 약물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NCCN 등재라든지 PBM 등재. PBM 등재가 될 때가 사실은 이제 빠르게 이제 Q 양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 치료제는 어느 만큼 그 지불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증가되느냐. 그것도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대사질환으로 간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추총 때 이제 기존의 OS 값 22.1개월 여기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가장 회사가 조금 이제 견제했던 게 그 머크의 키트루다였거든요. 예. 키트루다였는데 결국 이제 대조군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렘바티닙 자체 결과가 좋아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경쟁 강도는 이제 뭐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타 이제 뭐 OS 값 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또 새롭게 좀 만들었습니다. 로슈가 70%에서 52%로 줄었고, 사실은 베스트 인 클래스로 노리는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만큼 이제 15%, 25%로 늘었던 부분들이 그 로슈의 단점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게 좋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약물의 어떤 단점들을 커버하는 게 이제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마브이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9년도에 점유율 50%, 피크 매출 3조 정도.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간암 외에 이제 다른 거 포함하면 이것도 한 2조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물이 1조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약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29년 점유율, 2027년 30%, 그래서 회사가 삼고 있는 그 매출액 그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뭐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109명 정도를 충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 남은 이제 3개 정도의 이제 판매 매너 관련되는 부분들도 확충해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업화 인력 구축 관련되는 부분 지도에 나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판매 라이센스 혁득 현황 관련되는 부분, only 3 state more to go. 이건 허가 받으면 자연히 이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암 환자 보험 커버리지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이제 주총 이후에 이제 간담회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간암 환자들 자체가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메디케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 양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 서버유라든지 RX 오토룩, 옵텀 RX 관련되는 부분, 여기 PBM 관련되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약가의 그 약효라든지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환자나 그 치료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가는 부분을 PBM도 당연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 목록으로 올려놨던 부분들은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세호 관련되는 부분, 엘레버 테라피틱 프로필 관련되는 업데이트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more time compromised, 생존기간 연장에 대한 삶의 여유, 마케팅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그 IR 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 상승의 핵심 요소, 리보세라님 일단 약이 이제 탁월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 최적의 병용 약물, 그 다음에 HC 간세 포함이 가져올 매출과 영업이익, 삼상진입 가능한 여러 후속 파이프라인,
항암제의 빠른 확장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핵심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NCCN, PBM, 9월 3일 런칭, 그 다음에 캐시인 후속 파이프라인 적응성 확장, 간암 쪽에서도 네오어주반트라든지 어주반트라든지 색전술, 그 다음에 그 전신요법과 국소요법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폐암, 대장암, 난소암, 선양남성암, 위암, 여러 암종, 혈액암까지 확장들, 그리고 이제 간암도 이제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계속 이제, 그리고 추가로 이제 두 종목 관련되는 삼상 글로벌 임상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어제 또 기사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확장 관련되는 부분. 예. 확실한 실적, 다양한 적응성 확장, 지속적인 시장과의 소통. 이 부분이 정말 몇 달 동안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금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친화적인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5월 16일 전에 이제 남아있는 일정에 언제든지 이제 FDA에서 승인 관련된 어떤 날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4월달의 흐름들이 이전의 어떤 상승 흐름을 또 지키느냐, 차트상으로 다음 주의 흐름들, 이 부분들은 또 다음 영상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